자, 안드로이드 8회차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으로 지금 찍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뷰바인딩, 토스트, 스낵바, 다이얼로그.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메시지를 띄워주거나 이제 어떤 행동을 요구받을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바인딩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find view by id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XML 파일에서 이제 위젯들을 코틀린 파일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속성을 바꿀 때 이제 그 위젯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위젯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find view by id에 이제 위젯 종류 써주고 위젯에 id 써줘가지고 이제 코틀린 파일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죠. 예제 보시면은 이제 redbtn이라는 변수에다가 find view by id 메서드 이용해서 버튼 형식의 버튼 형식이고 이제 redbtn의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이제 red btn 변수에다가 이제 참조를 그러니까 할당을 한 코드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find view by id를 배웠는데 굳이 뷰 바인딩을 또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하위 완전성이 있습니다. 이전 장 보시면은 우리가 위젯의 종류를 아이고 다시 위젯의 종류하고 아이디를 입력 그 메서드 find view by id에 이제 자료형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 가령 지금 이 레드비틴이 원래 버튼 형식인데 여기다가 막 텍스트 뷰, 텍스트 뷰라든지 이미지 뷰. 글씨가 좀 개판인데 여기 있는 위젯과 다른 자료형을 넣어버리면은 이제 캐스트 다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해서 어플이 튕기게 됩니다. 요런 경우를 방지를 하고자 바인딩 같은 경우는 뷰 바인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젯의 타입을 이제 알아서 알잘딱하게 매치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 가독성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뷰 바인딩의 사전에 정의한 이유로 바인딩으로 위젯에 참조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아래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뭐 find view by id 같은 경우는 위젯의 id와 위젯 타입을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바인딩, 뷰 바인딩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 그냥 id 값을 이용해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버튼 100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된다. 버튼 100개에다가 세론 클린 리스너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100개를 이제 타입 다 100개 써주고 아이디도 다 100개 써주고 해줘야 되는데 바인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아이디 값으로 바로 어, 위젯에 참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드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뷰 바인딩을 처음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차근차근 따라오도록 할게요. 우선 빌드 그래드에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라고 이제 써져 있는 곳에 이제 빌드 피처스의 뷰 바인딩은 true라는 코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코드를 추가를 해주고 싱크 나우를 누르게 됩니다. 싱크 나우를 누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작성을 시작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onCreate 콜백 함수 위에 전역 변수로다가 private rate init과 binding 그러니까 이제 바인딩의 형식을 정의만 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전역 변수로. 여기 보시는 일단 rate init이라는 건 rate init파라는 건 처음 보게 될 텐데 rate init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초기화하겠다. 나중에 이니셜라이즈 하겠다라는 뜻으로 전역 변수로 rate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초기화를 나중에 하고 그냥 자료형만 지정을 하겠다라는 어, 라는 키워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퀘스천으로다가 왜 요 접근 제어자로 private 파란색이 너무 진한데
접근 제어자를 왜 프라이빗, 퍼블릭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인터널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프로텍티드도 있는데, 왜 굳이 프라이빗을 썼을까? 라는 건 이제 우리 과제, 생각해보기라는, 이제, 그, 란을 만들어 놨어요. 레이트 이닛의 바에 접근 지어저로 왜 프라이빗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생각을 그 과제, 노션 과제 할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전역 변수로, 이 바인딩에 자료형만 지정을 해준다라는 것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자료형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에 activity underbar main xml이라는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림에서 그 그림이 아니라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액티비티 메인에 뒤에 바인딩이라는 키워드가 붙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어떻게 명명을 하느냐? 이제 XML 이름에 처음 이제 첫 알파벳, 첫 레터는 이제 대문자로 바꾸고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언더바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있는 소문자, 그 다음에 있는 레터 역시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뒤에 바인딩을 붙여주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이제 프래그먼트 글자가 좀 그지 않은데 프래그먼트 언더바 a 점 xml 있어요. xml이 있다고 치면은 요거에 대한 것을 이제 바인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트 이닛 바 바인딩 해주고 첫 글자는 대문자 f 캐피탈 레터를 써주고 fragment 그 다음에 언더바 뒤는 a 역시나 대문자로 써주고 a 그 다음에 대문자 바인딩 써주고 대문자 b 써주고 i n d i n g 그래서 대문자는 fragment의 f와 a 할 때 a 그 다음에 바인딩 할 때 b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형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어, 이제 onCreate 그러니까 이제 액티비티는 onCreate에다가 우리 set 컨텐트 뷰 했고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는 onCreate 뷰에다가 인플레이트 해갖고 리턴을 해서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해줬는데 액티비티 그런 결국에는 액티비티랑 프래그먼트랑 사용법이 조금은 다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까지는 아까 했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onCreate 콜백 함수에다가 요 자료형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의 인플레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바인딩을 실질적으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바인딩 변수에다가. 여기서 액티비티에서 이제 인플레이트 메서드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편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XML에 있는 뷰를 객체화 했다고 할 수 있고 빨간색 부분은 그 다음에 원래 셋 컨텐트 뷰에 r 뭐 레이아웃 어쩌고저쩌고가 써져 있었는데 만든 바인딩을 이용해가지고 바인딩의 루트를 요 인자로 넣어줌으로써 요 뷰를 화면에 띄운다. 그래서 셋 컨텐트 뷰에 바인딩 점 루트라는 인자를 넣어서 요 바인딩 한 객체를 화면에 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래그먼트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onCreate 뷰 콜백 함수에서 이제 바인딩 변수 레이트 이니파의 바인딩 변수에 실질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요 인플레이트 메서드의 인자로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하나만 들어갔는데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와 컨테이너와 뭐 여기는 펄스를 넣는데 요 컨테이너는 요 뷰 그룹을 넣은 거고 펄스는 부모에 추가를 할 거냐 안 돼? 그냥 펄스로 외워두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는 요 바인딩 자료형 점 인플레이트 메서드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들어가고 뷰 그룹인 컨테이너 들어가고 그다음에 펄스 들어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얘는 세컨텐트 뷰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리턴 값으로 바인딩 점 루트를 리턴을 해줌으로써 이제 프래그먼트를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해제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심화입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메모리 해제는 이제 on destroy 그러니까 이제 생명주기에서 이제 없앨 때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를 없앨 때 이제 메모리 해제 그러니까 우리 C 언어에서 프리하는 것처럼 동적 할당 받은 걸 프리하는 것처럼 on destroy나 on destroy 뷰에서 이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를 쓰지 않을 때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할당한 바인딩 객체 그러니까 인플레이트에서 만든 객체를 그냥 객체에다가 너를 할당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너를 할당을 하려고 on destroy 액티비티니까 어디 갔어? 액티비티니까 on destroy 콜백 함수에다가 바인딩에 너를 넣어주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은 넌널 타입이다. 넌널 타입이다라고 여기 써져 있죠. 코틀린에서는 널러블 타입이 있으니까 널러블 타입 물음표를 여기다 한번 써보자라는 걸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고요. 자, 이 물음표를 쓰면 이번에는 레이트 이닛에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레이트 이닛 같은 경우는 레이트 이닛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널러블 타입을 할당할 수 없다. not allow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레이트 이닛이라는 키워드를 제거를 해볼게요. 이번에 전체에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는 must be initialized 돼야 된다. 초기화가 돼야 된다. 라는 오류가 떴는데 요 프라이빗 바에다가 그냥 우리가 너를 그냥 넣어볼게요. 어차피 널러블 타입이니까 그냥 애초에 전역 변수에다가 그냥 너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 보면은 세컨텐트 뷰에 이제 인자에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요 세컨텐트 뷰라는 애는 함수의 인자로서 넌 널러블 타입만 들어가야 돼요. 아, 넌널 타입만. 널이 아닌 타입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바인딩을 널러블 타입으로 아까 여기 보시면 널러블 타입으로 우리가 자료형을 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널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친구는 널이 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널이 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연산자가 뭐였어요? 난널 어설션 연산자 느낌표 두 개가 있었죠. 요거를 이용해서 세컨텐트 뷰의 바인딩에 느낌표 두 개를 넣어서 널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을 해서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빨간 줄이 없어지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여기 널을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에 널러블 타입이 아니어서 널러블 타입으로 바꿨더니 레이트 이닛은 널러블 타입이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레이트 이닛이라는 키워드를 지웠더니 여기 전역 변수는 무조건 초기화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널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줬고 널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주니까 요 세컨텐트 뷰에 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nonnull assertion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컨텐트 뷰에 바인딩 점 루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다음은 프래그먼트 쪽도 똑같습니다. 다만 코드가 조금 다를 뿐인데 여기도 똑같이 레이트 닛이라는 키워드 없애고 초기화 시켰고요. 여기 널러블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onCreate 뷰에 낱날어선 연산자 이용해서 리턴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onDestroy, 프래그먼트는 onDestroy 뷰 콜백 함수에서 바인딩을 널로 이제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래그먼트도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으로 배울 거는 화면에 이제 유저에게 메시지 또는 이제 뭐 행동을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포스트 스낵바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뷰를 좀 해보자면 포스트 약간 그림꼴이어서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차피 뒤에 제가 직접 캡처한 이미지들로 설명을 할 거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자에게 메시지만 띄워주는 거, 그냥 쉽게 보이고 쉽게 보이지만 사용자로부터 액션을 받을 수 없고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다. 간단한 알림에 사용된다. 라는 간단한 알림을 사용할 때 이제 토스트를 쓰는 거고, 스낵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하나의 액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가 바뀌었습니다라는 거에 언두라는 버튼이 생긴 거예요. 언두를 누르면 이제 원래 바뀌기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이처럼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액션을 입력받을 수가 있고 뭐, 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방해가 안 되죠. 요 밑에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으로 이제 다이얼로그는 약간 사용자에게 방해가 돼요. 이 화면이 약간 뿌얘지고 이 다이얼로그는 요게 이제 화면을 가림으로써 약간 사용자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여기 지금 OK 하나밖에 없지만 뭐 up to two actions 두 개 이상의 뭐 행동을 입력받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씁니다. 왜냐면 인터럽티브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플을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알람이나 어떤 거 입력받을 때 빼고는 약간 다이얼로그를 너무 남발해서 사용을 하면은 사용자로부터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요 세 개를 이제 적절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토스트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 토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짧은 메시지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팝업 형태로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요것들이 다 토스트입니다. 간단한 메시지. 사용자로부터 추가 동작은 받을 수 없고 그냥 메시지를 띄우는 용도로만 사용할 때는 토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토스트 같은 경우는 음, 토스트를 사용할 때는 이런 꼴로 사용한다. 토스트.make text 메서드의 show 보여주는 꼴로 사용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make text의 인자로는 컨텍스트와 사용자에게 보여줄 텍스트와 표시 길이, duration, 이 표시 길이라는 소리는 how long, 얼마나 길게, 얼마나 사용자에게 표시를 해줄 것인가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뭐냐? 토스트 메시지를 표시할 곳을 나타내는 것이 컨텍스트고요. 보통 액티비티에서는 this, 프래그먼트에서는 require context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보여줄 메시지를 지정하는 것이 이제 텍스트고, 가령 여기 예제 코드 보면은 this의 hello world,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요 란에 hello world가 나오겠죠, 사용자에게. 다음은 duration, 표시 길이는 토스트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시간으로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뭐 toast.length short와 toast.length long,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름에서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얘는 짧게 얘는 길게 표시할 때 요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뷰바인딩과 토스트 실습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영상을 일시 중지하시고 직접 코드를 한번 짜본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액티비티 하던 대로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일단 이름은 에이스, 에이스 렉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뷰 바인딩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드로이드라는 곳에 이제 뭐, 여기다가 그냥, 아이고, 여기다가 빌드 피처 넣어주고, 뷰 바인딩은 프로 값 할당해주고, 싱크 나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코드로 돌아가서, 일단은 XML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에 버튼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 컴팩트 버튼 이용해 주시고, 버튼을 만들 때는 일단은 월앱 주겠습니다. 월앱 주고, 위치 제약 조건을 일단 탑은 페런트로 해주고, 바텀도 페런트로 해주고, 일단 스타트까지 페런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단 요거의 아이디 값을 btn left로 하겠습니다. 앱 컴팩트 버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월앱 주고 탑을 페런트 바텀도 페런트로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의 스타트를 이제 레프트 버튼의 엔드랑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엔드를 스타트 아니 페런트 그 다음에 일단 이 친구 아이디를 btn right로 놓고 btn left의 end를 두 번째 오른쪽 버튼의 스타트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됐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좌측 버튼과 우측 버튼 항목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ML 파일은 준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인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 여기가 아니죠. 이 onCreate 콜백 함수 위에다가 late init바 바인딩을 뭘로? activity main binding으로 해놓고 여기다 private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onCreate 함수 들어와서 바인딩을 실질적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바인딩은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에 이제 인플레이트 함수 쓴다고 했죠. 거기에 인자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들어가지고 세컨텐트 뷰에 이제 바인딩의 루트를 설정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onCreate 메소드 그 콜백 함수에 그대로 계속 쓰겠습니다. 왼쪽 버튼 눌렀을 때라는 코드 바인딩 점 아까 그 버튼 이름이 btn left였죠. 점 세론 클릭 리스너 달아주시고 토스트 작성하겠습니다. 토스트 점 메이크 텍스트에 컨텍스트는 this 써주시고 표시할 메시지는 좌측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아마 강의자를 보면 뭐 왼쪽 버튼 클릭이 감지되었습니다. 하고 듀레이션 얼마나? 포스트.점 랭스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쇼까지 까먹지 마시고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 대한 세론 클릭 리스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포스트.점 메이크 텍스트에 디스 들어가고 이번에는 우측 버튼 클릭이 감지되었습니다. 포스트.점 짧게에다가 쇼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 버튼이 눌리면 왼쪽이라고 써져 있네요. 왼쪽이고요. 아이고, 네, 왼쪽이고요. 우측 버튼 누르면 우측 버튼 클릭이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잘 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실습 같이 했고요. 다음은 스낵바. 스낵바는 이제 토스트랑 비슷한데, 음, 약간 형태가 조금 달라요. 토스트랑. 그리고 토스트랑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로부터 추가 행동, 추가 액션을 입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액션이 없는 스낵바는 이거 이제 네이버 페이인데 뭐 앱을 종료하려면 이전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건 이제 스낵바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거고 당근마켓에 이제 관심 목록 요 하트를 눌렀을 때 관심 목록에 추가됐어요라는 문자와 함께 관심 목록 보기라는 이제 일종의 버튼이죠. 액션. 사용자로부터 액션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토스트랑 다른 점은 사용자로부터 하나 정도의 추가 액션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이 다른 점이고요. 넘어가서 스낵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낵바도 이제 토스트 사용할 때랑 비슷한데 토스트 같은 경우는 make 텍스트였는데 스낵바 같은 경우는 mak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고 스낵바 make의 인자로 뒤에는 다 똑같은데 여기 컨텍스트 대신에 뷰가 들어가고 표시 길이, duration 같은 경우는 length, indefinite라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뷰는 이제 스낵바가 표시될 위치에 지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뷰를 많이 씁니다. 그냥 뷰라고 써요. 뷰라고 쓰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토스트랑 똑같이 사용자에게 보여줄 메시지를 이제 써주는 거고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랭스 쇼트, 랭스 롱까지는 똑같은데 랭스 인 데피니트는 이제 약간 인피니트 같은 거죠. 무제한. 사용자로부터 다른 입력이 있을 때까지 계속 띄우겠다 라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스낵바 랭스 언더바 인데피니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얼로그인데 다이얼로그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사용자에게 약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작은 윈도우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했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추가적인 입력을 입력받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요 가운데 뜨는 거를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라고 하고 밑에 뜨는 게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 두 개고 여기도 막 입력받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스트랑 스낵바와 달리 조금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그 프로젝트에 이제 프래그먼트 우리 하던 것처럼 우클릭에 뉴에 프래그먼트 블랭크 하나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 세팅된 코드들이 있는데 on create 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지워버리시고 그다음에 바인딩 설정해 주시고요. 바인딩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클래스에 이제 내가 사용할 프래그먼트를 상속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프래그먼트 블랭크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프래그먼트가 상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사용할 프래그먼트 내가 사용할 다이얼로그를 이제 상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경우 이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려면 이처럼 해서 상속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다이얼로그고 요게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띄워줄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돼요. 요 프래그먼트와 연결된 XML 파일 하나, 디자인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령 뭐 안드로이드와 iOS만 선택하는 걸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튼 이 블루프린트 보시면은 선 하나, 그다음에 뭐 버튼 하나, 또 선 하나, 구분선 하나, 이거 버튼 하나 해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얼로그를 정의한 코틀린 파일에서 다이얼로그에서 수행할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코틀린 파일은 어디겠어요? 프래그먼트겠죠? 프래그먼트에서의 코틀린 파일이에요. 이 다이얼로그는 지금 이 소속은 어디예요? 얘는 지금 가운데 떴으니까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겠죠? 얘 소속은. 그래서 이 가령 이제 안드로이드 이 버튼과 iOS 이 버튼에 이제 세론 클릭 리스너를 달 때 요것이 지금 속해 있는 파일에다가 이제 기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이 버튼에 세론 클릭 리스너를 달아서 뭐뭐가 클릭되었습니다 같은 토스트 메시지를 띄울 때 어디다 놨냐? 프래그먼트 메인 액티비티. 그러니까 여기 요 전체가 액티비티인데 지금 띄워져 있는 화면이 프래그먼트잖아요. 이 프래그먼트에 이 기능들 세론 클릭 리스너를 달아줘야 됩니다. 다음 장에 또 코틀린 파일이 나오는데 그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다이얼로그를 사용할 코틀린 파일에서 객체 정의 후 쇼메스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장과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다이얼로그를 정의한 거고요. 요거를 정의한 거고 얘는 사용할 겁니다. 사용.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거, 쇼를 해줄 거를 이제 어 쇼를 해줄 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쇼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쇼를 해줄 때는 객체 하나 만들어주고 그 클래스 이름을 해서 객체 하나 만들어주고 쇼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것도 띄워주는데 여기서 쇼 메서드에 들어가는 인자는 뭐냐? 프래그먼트 매니저와 태그입니다.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우리가 이제 그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버튼 클릭했을 때 프래그먼트 바뀌는 실습했을 때, 실습? 과제? 했을 때 이제 프래그먼트 리플레이스 하는 거를 배웠는데 그때 사용한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이제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고요. 그 뒤에는 이제 태그 값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요 객체를 그냥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빈 따옴표 두 개, 더블 커트 두 개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요 바텀 시트 테스트의 태그를 그냥 따와가지고 인자로 넣어주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요 다이얼로그를 띄워줄 때는 객체를 정의를 한 후에 쇼 메서드를 이용해서 요 다이얼로그를 띄우는데 쇼 메서드 인자는 무엇이냐? 프래그먼트 매니저랑 태그다. 그래서 예제 코드 보시면은 요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라는 객체에다가 쇼 메서드를 이용해서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와 그다음에 요거에 태그 값을 해서 이제 바텀 시트 내비게이션 아니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이제 띄워주는 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사용 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의 차이점이 있는데 파란 부분 같은 경우는 디스미스라는 코드가 있고 빨간 부분 같은 경우는 디스미스 코드가 없이 그냥 토스트만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스미스가 딱 단어 뜻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없앨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면 요 뭐야 안드로이드 텍스트 뷰 안드로이드가 클릭이 되었을 때
안드로이드가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프래그먼트를 꺼주는 코드입니다. 근데 iOS 같은 경우는 그냥 토스트 메시지, iOS가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띄워주게 되죠. 지금 코드상으로는. 다음 장에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경우는 요 토스트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요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가 사라지는데, 요 다이얼로그 원래 여기 있던 게 사라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iOS를 선택한 경우는 디스미스라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디스미스를 이용해서 이 프래그먼트 사용이 끝나면 디스미스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제거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 2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으로 과제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 일단 피그마가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태까지 과제 했던 거 쭉 정리를 해놨고요. 이번 과제는 이런 식이다. 이 피그마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팀빌딩을 하면 이제 뭐 프론트도 있고 서버에 뭐 스프링이라든지 노드도 있고 그다음에 앱의 UI라든지 UX를 디자인해주는 디자이너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쓰는 툴이에요. 그래서 어플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프론트 분들 그러니까 앱의 UX, UI, UX를 이 피그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를 이제 피그마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이 디자인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뭐 화살표 이용해서 어, 뭐 과제 시나리오를 쫙 작성을 했습니다. 피그마에서. 아무튼 여기 들어가시면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과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과제 프로젝트 구성은 코틀린 파일 두 개와 이 코틀린 파일 두 개를 연결할 레이아웃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파일 하나는 뭐 액티비티, 요거 메인 액티비티를 연결하는 거고, 프래그먼트는 이 친구겠죠? 얘가 뭐예요? 얘는 지금 바텀 시트 내비게이션, 다시. 얘는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죠. 그럼 이 프래그먼트는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가 되겠네요. 넘어가서 메인 액티비티의 이제 블루프린트입니다.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뷰 양옆에 두 개로 2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 하나 있고요. 다음은 프래그먼트 애드 태스크 XML의 블루프린트입니다. 뉴 태스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거에 띄워질 요 프래그먼트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로 뉴 태스크 띄워주시고 에디 텍스트로 이름이랑 디스크립션 받아주시고 버튼 이용해서 세이브 버튼 만들어 주시고요. 블루프린트 설명 끝났고 다음은 이제 시나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뮬레이터 처음 실행하게 되면 어플을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요 뉴 태스크를 클릭을 하게 될 경우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가 나와서 네임이랑 디스크립션을 입력받는 창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네임이랑 디스크립션 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어, 이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를 끄는 게 아니라 그냥 토스트만 나오게 설정해 주시고요. 힌트 보시면 if문 활용해서 둘 중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있는 거 뭐 OR 라든지 아니면 뭐 시어너 시간에 배웠던 그 논리 연산자라고 하나요? 논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나요? 뭐 또는 이거죠? 이거 이용해서 코드 작성하시면 되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바인딩 점 뭐 이 친구 이름이 에디 텍스트 언더바 뭐 네임이면 바인딩 점 에디 텍스트 언더바 네임 점뭐 어떻게 할까요? 텍스트 점 텍스트가 널이
점 텍스트가 느리거나 이 디스크립션이 느리거나 해서 코드 작성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이 되지 않으면은 디스미스를 하는 게 아니라 디스미스 하고 요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고 문구만 띄워준다. 둘 중에 하나라도 채워라. 이런 코드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둘 다 입력이 됐을 경우, 둘 다 입력을 하고 세이브 버튼을 누른 경우,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이제 코드 짜주시면 됩니다. 힌트 뭐 세 가지 있는데, 어, 여기 있는 요 에디 텍스트를 추출하려면, 에디 텍스트에,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추출하려면, 뭐, 바인딩에, 에디 텍스트 네임에, 텍스트에 투스트링 써갖고, 아까 배웠던 바인딩에서 요 에디 텍스트를 접근한 다음에, 텍스트랑 투스트링 속성을 이용해서, 이게 텍스트는 속성이고, toString은 메서드예요. 요 텍스트를 스트링 형태로 바꿔라 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요 str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힌트 두 번째는 메인 액티비티는 텍스트 뷰들의 텍스트 속성을 코틀린 코드로 설정을 하려면 점 텍스트를 활용합니다. 아까 요 에디 텍스트 입력받은 요 str 기억하시죠? 요거를 그러니까 요 입력받은 거를 요 텍스트로 적용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바인딩 점뭐 태스크 네임 요 id 점 텍스트를 요 str로 설정해라. 라는 코드 작성하시면 되고 텍스트 뷰를 바꿀 때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 있는 set task name 함수, set task name 함수와 set task description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돼 있는데 이거는 이미 노션에 틀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 여기 이미 펑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요 add task fragment.kotlin에서 메인 액티비티에 요 set task name이랑 set task description 함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거여서 일단은 어 여기 코드를 써놨습니다. 제가 메인 액티비티 함수 두 개를 접근하기 위해서 요 메인 액티비티라는 변수의 액티비티를 이제 get get이 뭐죠?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져와서 여기다가 변수에 할당을 한 거고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제 아까 여기 변수에 메인 액티비티라는 걸 정의한 거 써주시고 글씨가 조금 개판인데 잘 써볼게요. A가 대문자네요. 메인 액티비티 점 여기 함수 이름 set task name set 블라블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여기 인자 str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설명 이제 드리자면 질문에 대한 답변 써주시고요. 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인딩 할 때 왜 요 접근 제어자를 프라이베이트를 쓰느냐 이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써주시면 되고요. 강의 내용 요약 이거는 원래 하던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 써주시고 실습 과제, 태스크 저장 과제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업 목록 안드로이드를 한글로 썼더니 자꾸 노션 밑에 내려가고 그냥 이거 대문자 A 이거 안드로이드 어차피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노션 작업 목록의 맨 위에 뜰 거고요. 그래서 1분반 과제에 8회차 과제 제출란에 양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되고 2분반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강의 내용 요약해 주시고 뭐 이거 1분반이랑 똑같이 태스크 저장 과제하고 뭐 6주차 과제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과제 이거 마지막 온라인 강의인데 유튜브 요거 보시고 프로그래머스 과제 없으니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 강의 내용 요약 써서 두 개 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다다음 강의 시간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